드디어 해냈습니다. 윤석열 1위. 이건 뭐 보여주는 게 하나입니다. 국민의힘 망한 겁니다. 국민의힘 미치는 거죠. 윤석열 1위. 드디어 해냈습니다. 윤석열 1위. 아시아경제 여론조사 결과로 나왔는데요. 결과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예.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42.6, 윤석열 41.9, 이낙연 42.3, 윤석열 42.5로 양자 대결에서 1등 드디어 한번 해봤습니다. 내일이 대통령 선거라면이라는 전제로 물은 질문이죠. 양자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이낙연, 이재명 지사가 각각 오차 범위에서 비슷한 지지를 받고 있다. 보수층과 정부 비판 여론이 윤 총장에 몰리는 반면 여권 단일화 때는 일부 일타층이 생길 수 있다는 반증으로도 보인다. 임대차 3법 등에 대해서는 전 월세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고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민지코리아 컨설팅에 의뢰해서 지난 15, 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휴대전화번호,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으로 진행했고요. 차기 대선에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맞붙는다면 누구를 지지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42.6 대 41.9로 매우 근소한 차. 이낙연 대표와 근소한 차는 이낙연 대표는 0.2%를 이겼습니다. 이 표본조사의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09%포인트. 예, 매우 가까운 상태인데요. 민주당 인물로는 이재명 지사 25, 이낙연 대표 22 돼 있고 정세균 총리가 5.9, 추미애 법무부 장관 3.6, 임종석, 이광재 의원 순으로 나타났고요. 범야권에선 윤석열 총장이 25.5, 가장 높은데 유승민 11, 2위 차지했고요. 홍준표, 안철수, 오세훈, 김종인 비대위원장님도 2.5% 받으셨네요.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34.9로 국민의힘보다 10%가 앞서고 있고요. 열린민주당도 6.1%를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낮은데 윤 총장이 높은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인물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는데 뭐 그런 뻔한 해석들은 다 이미 들으셨을 것이고요. 이건 뭐 보여주는 게 하나입니다. 국민의힘 망한 겁니다. 국민의힘 미치는 거죠. 국민의힘에 아무런 도움 없이도 윤석열이 대권주자에 근접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설명한 대로 윤석열은 야당 인물이 아닙니다. 국민들도 윤석열을 야당의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만든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국민들은 답답해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2012년 대선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안철수 대표와 문재인 대표 사이에서 갈등했던 것처럼 그때만 해도 문재인 변호사가 정치적으로 많이 보여준 것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항상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대통령의 친구로 전면에 나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안철수와 문재인 사이에서 갈등을 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당대표를 맡고 정치적 행보를 한 걸 보면서 사람들이 문재인 후보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 다음번 대선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은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지만 국민의힘의 힘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즉 윤석열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정치적 지문은 전혀 없어진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럼 윤석열이 국민의힘의 이름으로 출마를 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도 상관이 없지만 일단 그렇게 될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제3지대를 구축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서울대 법대 나오신 여러 인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대 법대 플러스 서울대 의대 그다음에 그 외에 서울대 나오신 분들끼리 모여서 이 투표도 잘 못하는 이 무지몽매한 국민들을 계도할 수 있는 선진 제3 계도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 가까이 삼았던 한동훈 지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정당을 만들려고 하겠죠. 국민의힘에 들어가게 된다면 점령군의 형태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듯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 어떤 후보도 윤석열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윤석열이 점령하는 형태로 들어가서 국민의힘을 마음대로 휘저을 텐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2024년에 한 번 더 재선해서 2028년까지 국회의원을 해야 되는 영남 지역의 의원들 62%를 차지하고 있죠. 영남 지역의 의원들은 윤석열 후보가 달가울 리가 없습니다. 저 사람 들어와서 자기들 맘대로 개혁하고 자기 친한 검사들 막 공천 주고 이럴 텐데 지난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검장 인사할 때 보시지 않았습니까? 공안도 특수부, 형사도 특수부, 특수부도 특수부, 모두 다 특수부로 채워놨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이것이 윤석열의 스타일인 거죠. 아는 사람이 그 2,000명 집단, 그 안에밖에는 없는 겁니다. 막무가내로 할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그런 상태에서 국민의힘에게 주어지는 지분 같은 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지금 환영할 수 없는 처지인 것이고 그 상황을 가장 정확히 보고 있는 것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당이라고 말을 한 것이죠. 실제로 여당의 추미애 장관과 여당의 검찰총장이 싸우면서 두 사람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거기에 국민의힘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응원을 해도 소용이 없고 반대를 해도 소용이 없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대선 지도에서 사라져버린 재앙적 상황이 온 것입니다. 민주코리아 컨설팅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여론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국민의힘에게 결정타를 먹이는 여론조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 아무런 도움 없이도 제3의 인물이 국민의힘을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공포감을 주는 여론조사 결과이고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로서는 윤석열에게 무릎 꿇고 충성을 하느냐 아니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느냐라는 선택의 강요의 순간에 이르게 될 것이고 검사 출신이 아니고 법조 출신이 아닌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윤석열이 과연 날 살려줄까 이런 걱정을 하는 상황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2022년에 전 윤석열에게 자리를 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줄 수도 있겠죠. 여론이 더 치고 올라가면.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내년 7월까지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 그 전에 물러날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인 윤석열로 바뀌는 순간부터 언론들은 페이지 뷰, 자기의 클릭수를 올리기 위해서 윤석열을 가열차게 물어뜯을 것입니다. 검찰로부터 협조는 새 검찰총장에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윤석열을 봐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검증의 순간 본인과 처와 장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아득하겠죠. 이렇듯 여론조사 결과 하나로 지금 윤석열 사단은 기뻐서 날뛰고 있겠지만 국민의힘은 통탄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이고 윤석열의 오판은 결국 본인에게도 검찰 조직 자체에게도 재앙으로 비칠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적 행보는 더욱 가속화가 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여러 가지 별건 수사들을 벌여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이 열심히 버티면서 윤석열 총장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감찰 과정을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지금까지 저질러왔던 여러 가지 비위들이 현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 결단이 또 따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전에 지지를 보여드렸던 정세균 총리 지금 범여권 후보에서는 5.9%로 낮지 않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본인에게 매우 고무적인 일일 것이라 생각하고 정세균 총리가 갖고 있는 마지막 카드는 한 장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 결과를 가져왔을 때 그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해임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그 특유의 부드럽고 친화력 있는 이미지로 결단력이 부족하다라는 비판을 듣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그것을 일소시킬 기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저는 정세균 총리가 그런 점에선 큰 결단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정세균 총리에게 직접 말씀드려야 되는 내용인데 우리 옳은소리 독자들도 함께 알아주십시오. 정세균 총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카드는 윤석열에 대한 해임 건의안입니다. 이 카드를 쓸 것인지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할 것인지도 지켜보는 것 매우 재밌게 됐습니다. 윤석열 본인은 대권 주자로서 대우 프로젝트를 성공해서 대통령이 되지 못하겠지만 그 주변에 몰고 올 이 파장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고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윤석열은 지금 공중에 떠서 날개 없이 추락할 날을 하루하루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윤석열이 또 어떤 이상한 일을 하게 될지 지켜보면서 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